융 선생이 얘기하시는 중년의 위기입니다. 중년의 위기가 왜 생기느냐? 우리가 젊었을 때는 페르소나만 가꾸면서 살아도 충분히 만족을 해요. 즉 사회적인 평판이 좋으면 남들이 사랑해주고 예뻐해주고 그리고 인정해주면 충분히 행복하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중년에 와서는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남들의 칭찬이 아니라 내 마음에 내가 들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즉 기준이 외부에 있던 것이 안으로 들어와 버려서 내 안에서 나를 인정해줘야 돼요. 근데 내가 왜 나를 인정 못하느냐? 인정 못하는 이유는 자신 안에 들어있는 고유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으면 인정 못하는 것이죠. 자신 안에 개성을 살리고 있지 못하면 인정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 안의 고유성과 내면의 자신, 진정한 자기와 외부의 요구하고 이게 맞춰가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많은 중년의 위기에 봉착한 사람들이 안을 보길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안은 껌껌한 서랍 속에 닫혀있는 먼지 낀 그런 광 같은 곳입니다. 거의 그 창고에 들어가기 싫은 것이에요. 그래서 내면을 외면하죠. 그 사람들은 안과 밖을 통합시킬 기회를 잃지 못하고 여기서 최호비 얘기하는 것처럼 비참한 쪽으로 계속 나아간다는 것이고 그런 불행한 늙은이가 돼서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매우 무서운 경고예요. 그러니까 융께서는 내면의 진정한 자기를 알아내는 작업을 하고 그것과 외부와의 조화를 이뤄서 보다 더 전인격적인 자신을 만들어가는 작업을 계속 해야 한다는 얘기고 이것이 에릭슨 선생님이 말씀하신 중장년 이후에 노년에 이르러서 자신과의 통합에 이르는 경지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것을 융심리학에서 다른 표현을 가지고 얘기하는 걸 제가 들이대자면요. 요거는 융심리학의 얘기가 아니라 그냥 한국에서 노인네들이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안 하던 짓을 한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할아버지가 평소 안 하던 일을 갑자기 이제 80, 90 되신 분이 갑자기 공부를 하신다든가 이러면 큰일 났다 그런 거예요. 주변에서 평소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안 하던 짓을 하시니 돌아가실 때가 다 됐나 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겁니다. 또는 매우 괴팍했던 사람이 퉁명스러웠던 사람이 갑자기 친절을 베푼 저 왜 저러시지 걱정되네 뭐 이런 식의 대응을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런 속설이 왜 나타나는가 하면 저는 이유가 있다라고 봅니다. 심층 심리학적인 이유가 있다라고 보는데 이게 아직 전인적인 성취를 못 해봤다는 것이에요. 자기를 온전히 다 살아보지 못하고 죽을 때가 다 되면 너무 아쉬워서 무의식적으로라도 살아보지 못한 나를 살아내보려는 그런 충동이 자꾸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잘 드러내주는 얘기가 찰스 디킨스의 크리스마스 캐롤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저 구두쇠 스크루지는 평생 구두쇠로 굉장히 인색하게 냉정하게 살아왔죠. 그러다가 노인이 돼가지고 뭔가 굉장히 자신 안에 뻥 뚫렸던 공허함 같은 것을 발견하면서 살아보지 못한 면을 살아내게 됩니다. 그것이 자비를 베푸고 자신을 나눠주는 그런 이타적인 면을 평생 해보지 못한 것을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착해졌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요. 이타적이 된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 안에 자신을 지키려고 그냥 꽁치고 모든 것을 쥐고만 가려고 했어서 인색함 뿐이 아니라 그것도 공격성하고 관련이 있어요. 이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리고 이것을 세상과 나눠서 세상을 품으려고 하는 자비로움도 드러내보면서 양면을 이렇게 조화롭게 통합시키는 노력이 나타났다는 것이 이 이야기의 매우 중요한 면이라고 말씀드리겠어요. 그래서 죽기 전에 안 해본 것을 해보고 싶어서 저런 것을 한다는 것은 이런 헐리우드 영화 같은 데서도 굉장히 노골적으로 드러나죠. 노인들이 안 해봤던 번지 점핑도 하고 온갖 것들을 해보고 화해해보지 않는 사람한테 다가가서 손을 내밀고 잡아주고 이걸 해봐야 죽음에 당당하게 다가갈 수 있다는 교훈이 나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교훈을 바탕으로 지난번에 말씀드린 제 책 죽음과 친해지는 삶이라는 것을 썼고요. 그리고 왜 그런 책을 쓰고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저 자신이 그런 죽음에 다가가고 싶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저도 못 살아내본 자신을 다 살아내보고 간다면 그러면 죽음을 웃으면서 맞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있어요. 이것을 융심리학에서 전인격적인 통합을 가지고 설명하는데 전인격적인 통합에서 사람이 죽기 전에 안 해본 것을 해야 전인격이 통합이 되는 것인데요. 이게 무슨 일이냐면
그러니까 융심리학을 그 MBTI에서 설명할 때 성격 유형과 그 기능에 의해서 내향, 외향 나누고 사고, 감정, 감각, 직관을 하는데 나에겐 어떤 우월 기능이나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향적이고 사고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열등 기능은 열등 성향은 외향이고 열등 기능은 감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평생 내향적으로 사고만 하고 살아왔죠? 그럼 죽을 때까지 돼서는 아쉬움을 느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죽기 전에 외향적인 일도 해보고 싶고 그리고 감정으로서 세상을 느끼고 살아보고도 싶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다 드러내보고 싶은 욕구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 이게 전인적인 나를 이루고 싶은 욕구예요. 그 전인성으로 나갈 때 진정한 나가 꽃피우기 시작한다는 것이 융심리학에서 얘기하는 자기 실현의 신비로운 면모이기도 합니다. 아마 전인성으로서 자기 개성을 드러낼 때 사회하고 통합되는 면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개성화가 더 잘 작동이 되지 않을까 저는 짐작을 합니다만 어쨌든 이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융심리학에서 제시하는 게 인엔티오드롬이라는 게 있어요. 매우 어려운 개념인데 한국어로 번역하면 변절입니다. 종교적인 개종이라거나 사람이 확 바뀌는 것이에요. 어떻게 바뀌느냐? 대극의 전환. 내향이 외향이 돼버리고 사고가 감정이 돼버리고 감각이 직관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왜? 안 해본 게 아쉬워서요. 우리는 내향적으로 태어났으면 죽을 때까지 기본적으로는 내향이에요. 그러나 내향이 100% 있을 일은 없습니다. 우리 안엔 주어진 외향이 아무리 작더라도 몇십 % 있을 것이에요. 근데 외향은 계속 홀대하고 내가 히키코모리로 은둔형 외톨이로 살았어요. 이건 아쉬운 삶입니다. 나를 꽃피우는데 도움이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동안 못 드러내봤던 외향을 조금이라도 드러내보기 위해서 결국은 막판에 가서라도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사귀어보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죠. 또는 반대로 평생 외향적으로만 산 사람은 죽기 전에 자기 안으로 깊이 들어가서 철학적인 성찰을 해보고 싶은 욕구가 치솟는다는 것이에요. 이게 인엔티오드롬이에요. 평생 감각적으로 세상을 이렇게 눈으로 보고 자루 재고 이렇게 살아왔던 사람, 과학적으로만 이해했던 이런 사람은 나도 모르게 계시처럼 주어지는 직관에 의해서 다시 한번 인생의 의의를 살펴보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이게 대극의 전환이에요. 자, 이게 이해가 되세요? 이거는 체험해보면 이해를 하세요. 이거는 성찰을 통해서 이해하셔야 돼요. 저는 제 생애 전반에 인엔티오드로미를 기록해두고 있어요. 여러 번 있었어요. 주로 인생의 위기에서 이게 발생했던 것 같아요. 추측해보면 위기에서는 내가 부분적으로 힘을 내서는 위기를 돌파할 수가 없거든요. 너무 험한 길이니까. 그래서 나를 다 써야만 그거를 이겨낼 수 있으리라고 추측할 수 있어요. 다 쓴다는 게 뭐냐? 전인격적으로 활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동안 못 써봤었던 반대 성향이나 반대 기능이 치솟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도 써라 하고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의 뭐라고 하지? 그럼 요새 무슨 말이라고 그러더라? 어쨌든 나를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전인체가 아니라 뭐라고 하지? 그 용어를 잊어버렸네. 만화에서 많이 쓰는 용어인데 합체가 돼가지고 완전체, 아니 맞죠, 완전체. 완전체가 돼서 힘을 더 낼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서 설명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도 자신의 삶을 회고해 주시기 바라요. 나는 전혀 그때 의식을 하지 못했을지 모르나 나의 평소의 성향하고 완전히 다른 성향이나 어떤 지향성이나 아니면 의도 이런 것이 출몰했었던 적이 있었는지 한번 회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적 성찰에서 이것을 볼 수 있다면 그것도 큰 소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모순과 역설로서밖에 이해할 수밖에 없는 인간 내면의 오묘함이라고 저는 주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쪽에 우리 치우쳐서 살다가는 부분적인 존재로 살아서 자기 실현이 안 돼요. 자기 실현이라는 것은 자기 전 존재를 살리는 것입니다. 전 존재를 다 살릴 때 우리가 사회와 사람들하고 보다 더 풍성하게 교류할 수 있게 되고 거기서 내 내면의 고유성이란 꽃이 더 아름답게 꽃피울 가능성이 커진다는 얘기라고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